네, 어벤져 전략회 1월 15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마 오전에 여러분들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 공수처로 수사받으러 가는 그 장면들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뽑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를 받게 한다는 거. 제가 그래서 현직 대통령들이 혹시 수사받은 게 있는가 싶어서 다 찾아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쿠데타를 제외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오전 5시에 이 경찰 한 1000여 명이 이 한남동에 있는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뭐 사다리를 이용해서 아마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예상과는 달리 경호처가 일체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고 그냥 길을 터줬다고 그럽니다. 쉽게 들어가서 저기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앞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를 저렇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넘어가서 관저까지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자진 출두할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좀 논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좀 넘게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11시 반인가 10시 33분이요. 네. 공수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11시부터 공수처가 수사를 벌여서 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고 점심때 잠시 휴식 시간을 거친 다음에 조금 전 2시 40분부터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오전 조사에서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후 조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30분으로부터 약 한 48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아마 오전 10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10일, 그 다음에 검찰로 넘겨져서 검찰에서 10일. 왜냐하면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기소를 옮겨야 되는데 검찰에서 10일 이렇게 조사를 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를 하게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지호님도 이 옛날에 선거 캠프에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을 많이 도왔는데 참 오늘 각별한 심정이었겠습니다. 예, 뭐 그 심정 뭐라고 참 표현하기도 그렇고 약간 우리 현종님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무거운 마음 제 개인적으로 무겁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윤 대통령을 성원했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역경과 고난이 앞으로 우리 보수 진영에게 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좀 힘들겠지만 그런 치열한 고민을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주변에 보면 이 자꾸 상황을 물론 본인도 그렇겠지만 오판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경호처가 아주 다 막을 것이다, 결사옹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보면 경호처가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계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발견된 군인들이 일체 행위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제가 좀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판단이 왜 이렇게 항상 좀 어긋날까? 나는 참 그런 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을 중용했던 결과이지 않을까. 네. 오늘도 제가 저도 너무 마음 아프게 그 생중계를 봤는데 그 경호처에서 경호처장님이죠.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을 한 것은 사실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호처 차장은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된 경호처 차장은 상당한 그 강경파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네네.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상대적인 온건파이지 않았을까. 비교적 합리적인 이야기 그리고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생각들을 또 그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아마 사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네. 강경파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경호관들이 모두 그 강경파들과 함께 행동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은 그러한 것이 이제 또 잘못됐다라는 것이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나온 것이고 사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내쳐졌던 그 과정들, 그 과정들이 쭉 이렇게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의 끝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제 사실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피력을 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 조사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협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윤 대통령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또 뜻도 걷어차 버리고 자 그러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 뭐 다 뚫려버리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출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 참 이런 걸 보면 매번 이렇게 대통령의 판단 능력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떨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이따 저희가 이거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우선 이 문제 한번 빨리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요. 13일부터 이재명 대표 공직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6-2부에 3월 12일까지 2달간 새로운 사건을 전혀 맡기지 않도록 조치했다라는 이 기사가 떴는데 글쎄 우리 박 변호사님 이거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고요. 네. 이것은 정말 그 법원이 적어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그래요? 것입니다. 예, 네. 정말 신권배당 중지라는 게 이거 법원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신권배당 중지라면 다른 재판부에 그만큼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일은 거의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침에도 저희들 변호사들 단톡방들이 있어요. 변호사들도 그 방이 좀 술렁였습니다. 이 신권배당 중지를 보면서 네. 이거는 아주 중대한 상황 변화고 우리 법원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실심을 종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네. 사실심이 종결된다면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네.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굉장히 지금 중대한 결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3월 12일까지입니다. 3월 12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의 속도를 생각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2말 3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에 끝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3월 초에 간다고 한다면 3월 초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이 거의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도 지금 속도를 빨리 내고 있지만 법원도 속도를 빨리 낼 것이다 라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게 첫 재판이 23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보도에 따르면 결국 이 선거법 재판 사건에 다른 사건을 일체 맡기지 마라. 3월 12일까지 이 이야기는 결국 이재명의 재판을 3월 중에 끝내겠다.
네. 라는 신호로 일단 읽혀져요. 뭐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우리 박성수 변호사가 상세히 잘 설명해 줬지만 1심 때 말이죠.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네. 이 기일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2주일에 한 번이에요. 2주 1회. 그리고 뭐 그것도 건너뛴 적이 많아요. 예, 그것도 건너뛴 적 많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 웬만하면 다 받아줬습니다. 거의 증인이 100명 정도 나왔나요? 네.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만 6개월을 끌었습니다. 네. 그 6개월이 원래 633에 그냥 1심 선고가 나와야 되는 게 6개월인데 그 6개월을 준비 기일로 다 끌고 6개월이 지나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도 2년 이상이 걸렸어요. 네. 예, 2주 1회를 강규태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결론도 내지 않고 사표 내고 법원을 떠나버렸죠. 참 황당무계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1월 23일 첫 재판에서 여기에 이제 서울고법 형사 6-2부인가요? 뭐 네. 대등재판부라고 해요. 비슷한 똑같은 지위에 있는 그렇죠. 부장판사 세 거죠? 분이 네. 이렇게 저기 한다는 건데 심리를 한다는 건데 그날 그러면 이제 기일을 어떻게 잡는가? 네. 한 최소 주 2회 박 변호사님 어떨까요? 주 2회는 잡지 않겠어요? 주 2회까지 기일을 잡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근데 이제 주 1회 정도씩은 잡을 것 같습니다. 주 2회도 나올 수는 있긴 하고. 대장동 그 재판 그쵸. 같은 그때 경우에 주 2회를 잡았죠. 잡았죠. 예, 그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걸 좀 잘 봐둬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사기관들 간의 묘한 경쟁 관계와 갈등 관계를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법조인들이 보기에 이 수사기관들 간의 묘한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만큼 정말 또 한 30년 넘게 싸워온 두 기관이 있습니다. 네. 바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에요. 맞아요.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고요. 정말 그 둘의 관계를 가만 놓고 보면 이 가장 첨예한 것 중에 하나가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사실상의 사심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진짜 몇십 년 동안 싸워왔고 그 법률가들도 둘로 나눠져서 싸울 정도였는데 네. 지금 탄핵 심판은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바로 법원이 주인공입니다. 그런 사건이라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례적으로 2월 초까지 변론기일 5개를 지정을 했어요. 갑자기. 저는 진짜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신권 배당을 안 하겠다. 이러면 이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게 밀리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그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법원이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 더 안타까운 게 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어떤 답답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심정이 있더라도 지금 벌써 조국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재명도 이렇게도 맛이 갑니다. 한 6개월만 참았으면 네. 이재명도 가고 그러면서 뭔가 국정에 좀 뭔가 이 길이 트여지는 그러면 남아있는 2년 동안 정말 대통령이 정말 이 귀를 열고 정말 이 많은 일들을 했더라면 정말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거 참 두고 봐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이 참 또 벌어진다는 게 참 이재명 재판이 빨리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영장 집행과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인지 또 발부가 될 것인지의 문제. 자, 여기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변서라고 그러나요? 그걸 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좀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포고문 있지 않습니까? 포고문을 잘못 뺏겼었다. 이런 황당한 또 이 답변서를 냈어요. 왜 그런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